마지막 화. 그래서 선택에는 엘리의 헛소리가 다소의 영향을 주었을지 모른다. 엘리는 제법 똑똑한 아이였고 매니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소녀였다. 연륜과는 상관없이 가끔 보이는 재기나 명석함을 생각한다면 엘리는 훌륭한 조언자이기도 했다. 매니가 결정을 입에 올렸다. 카이사르 씨, 정말로 당신의 속죄가 진심이라면 받아들이죠. 1억 5천만 세를 지불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 목숨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스스로 아들렌가의 귀속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걸 그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상식과 신념에 위배되는 일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교육에도 맞지 않는군요. 심지어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제가 늘상 읽고 받아들여온 책에도 그렇게 쓰여있지 않더군요. 누구도 어떤 신도 순간의 감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파괴하라고 써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용서로 이해할 수 있고 안온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라고 하지요. 유르타는 매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카이사르 씨, 당신이 제게 인생을 맡긴다면, 그게 변하지 않는 의지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군요. 매니가 곱게 미간을 찌푸리며 이야기했다. 이것의 첫 발상은 엘리의 머리로부터였다. 당신과 제가 결혼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유르타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지독한 죄악과 지독한 분노와 지독한 후회 속에서 두 인간이 삶을 지속해 나가려면 그런 수뿐이었다. 매니는 죄를 지었으며 더군다나 자신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 넘어지기까지 한 인간을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 몸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녀가 말한 인간적인 연민이란 다른 모든 것을 지워버려도 그래야 하지 않는가 하고 머릿속에 남는 기준을 말함이었다. 엄정한 양심이라고 해도 좋았다. 인간적이라는 말 외에 그녀의 종교에 따라 신앙적이라는 말을 써본다면 그게 더 정확할지 모른다. 인간은 인간 자체로 방향성을 알 수 없다. 인간을 지은 창조주의 의도에 따를 때 그것이 참으로 인간적이라는 뜻에서 그런 표현이 더욱 진하게 어울렸다. 유르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깊은 울음을 토해냈다. 식사실의 바닥엔 얇은 카펫이 있고 그 아래엔 목재이다. 쿵 하고 꿇은 그는 무너진 듯 내려앉아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허파로부터 토해지는 깊은 한숨을 닮은 울음이었다. 오래도록 쌓여왔고 그를 괴롭혀온 괴로움이 섞여 나오는 것이었다. 인매가 제대로 된 모음을 발음할 정도의 힘도 정신도 없었다. 흐느낌인 듯 무엇인 듯 소리가 났고 침이 흐르기까지 했다. 빛이 한치도 새어들어가지 못하던 캄캄하고 깊은 방 속에서 떨고 있던 누군가에게 한 줄기의 공기나 빛이 새어들어간 것처럼 약간의 안도감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한 모금이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무언가가 생기는 것. 실제로 그 자리에 유르타가 갇혀있던 깊은 고민의 방에도 물도 공기도 빛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살기에 필요하니까. 그러나 사람의 믿음에 따라 없다고 단정짓는다면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곧 내면의 인간의 영혼은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직은 없었지만 타인의 이해로서 조금 더 분명해진 그 마음의 빛을 믿는다면 기어코 아사 직전의 영혼이라 하더라도 살아남고야 마는 것이고 말이다. 관계성이란 그런 힘이 있었다. 서로에게 빛나는 그 양심이란 물건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채색해 줄 수 있는. 유르타는 깊이 몸을 숙이고 웅크린 채 지난 길었던 겨울밤의 한기를 토해내듯이 오래 숨을 쉬었다. 매니와 유르타가 곧바로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다음에 벌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일방적인 용서, 유르타는 더 깊은 빚을 졌다. 그는 자신의 맹세대로 자신의 남은 모든 재산을 일단 아들렌가에게 양도했다. 그리고 매니는 그것을 고이 받지 않았다. 일방적인 법리와 전례와
고의로 사건을 감추었던 죄질이나 유르타의 양심의 의도에 따라 더한 값을 받게는 되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르타에게 돌려주었다. 물론 유르타가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재산이 생긴 매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 도시의 재판부에 회부하자 피양도인이 원하지 않는 양도에 대해서 무효가 되었다. 애초에 받고자 했던 양심상에 대한 값은 남겨두고서 말이다. 3억 1,200만 셀. 큰 돈이 나가지 않고 일정하게 쓴다면 평생 동안 세 남매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돈이었다. 매니는 그것으로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고 좋겠다. 그리고 도리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다. 매니는 돈을 받고 난 이후로도 카이사르가의 저택에 출근을 계속했다. 그녀가 과도하다고 느낀 만큼 일종의 선지급 입금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에 거금으로 받은 임금을 그 과한 추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일을 해주었고 유르타의 생활을 돌봐주었다. 유르타와 매니는 그렇게 오래도록 지내며 생활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가까워졌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를 모두 잃은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입으로 털어놓지 못한 혼자만의 이야기가 각자 많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에게 나눌 대상 역시 필요했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며 약 3년간 서로를 더 보았다. 매니가 3년 동안이나 출근을 하진 않았다. 애초에 유르타가 생각했던 일거리를 마칠 때쯤 일을 그만두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지난 뒤 다시 겨울이 올 때쯤이었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매니는 유르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른 두 아이 역시 유르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후로 서로에 대한 사실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마음의 문이나 고민과 오해 역시 풀어나가며 두 사람은 진짜 관계성을 맺어갔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만났던 것과 달리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알아 이전의 사연을 제외하고서라도 서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진전시켜 볼 만한 사이가 되었을 때 둘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또 이후로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갔다. 오해나 괴로움이 깊었던 만큼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과 진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덜 싸우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 작가의 말. 고등학생 때인가 썼던 짧은 1편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태국에서 썼네요. 방콕은 덥습니다. Life goes on 이라는 영어 문구처럼 뭐 그렇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때는 양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르타라는 주인공의 이름 외에 가제를 붙인다면 양심 이야기라고 적겠습니다. 대충 생각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죄와 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컨셉은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랬습니다 하는 걸로 끝맺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